안녕하십니까. 루트 모바일 이식센터 피부과 전문의 조성윤 원장입니다. 비절개 모바일 이식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바일 이식술을 처음 시작한 게 1995년입니다. 오래되었죠. 그 당시에는 이런 비절개 수술이 없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중반 이후에 이 모바일 이식술이 이제 미국에서 본격화되었는데요. 사실 이 개념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모낭 단위로 뽑은 게 아니고 큰 펀치로 훨씬 여러 개의 모발을 이렇게 동그랗게 뽑아내서 앞쪽에 정수리에 이제 이식을 한 방식이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모발 사이사이에다 심을 때는 효과가 꽤 좋았습니다. 근데 탈모를 이제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는데요. 주변 모발이 계속 사라지면 이식한 모발이 주로 남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죠. 이러한 경우에는 이 동그랗고 큰 이제 펀치 이식 방법이 미용적으로 이제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있어서 더 이상 이제 사용하지 않은 방법이 되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이제 모낭 단위의 개념이 확립이 되면서 이것을 이제 모낭 단위별로 뽑아서 마치 절개술을 통해서 이식한 것처럼 자연스럽고 굉장히 멋진 결과들을 이제 얻을 수 있게 되어서 상당히 보편화된 수술이 되었습니다. 이 비절개 모바일 이식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이제 모바일 이식술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절개 비절개에 대한 용어가 익숙치 않은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절개는 말 그대로 조직을 절개해서 메스로 열어서 일정한 부분을 빼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발을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하나하나 다 나누어서 모낭 단위로 이식을 하게 됩니다. 비절개는 이렇게 떼는 과정이 없이 이렇게 펀치를 통해서 원하는 수량, 또 원하는 모낭 단위를 뽑아서 이식을 하는 과정입니다. 모낭 단위로 심는 것은 동일한데 뽑는 과정이 다르고 또 의도적으로 어떤 모낭을 더 집중해서 수확, 추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점에서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비절개 모낭 이식술이 이제 적합한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 술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를 이렇게 짧게 깎고 싶은 분들한테 적합한 수술입니다. 공여부의 모발을 의미하죠. 저희가 모발을 얻을 때는 후두부나 측두부의 일부를 사용해서 모발을 얻는데요. 이 뒷머리나 측면머리를 이제 짧게 깎고 싶은 분들, 아니면 직업적이거나 어떤 이유든지 머리를 짧게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절개로는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절개는 흉터가 가늘게 남든 약간 폭이 남든지 이렇게 선으로 남는 흉터가 뒷머리에 생기게 됩니다. 이 선으로 된 흉터는 우리 눈에는 비교적 잘 보입니다. 비절개에 의한 흉터는 점처럼 해서 이렇게 흩어져 있죠. 얼핏 보면은 쉽게 알아보기 힘든 흉터들입니다. 따라서 머리를 짧게 하고 싶은 분들은 비절개 수술을 저희가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전에 이제 수술 아니면 어떤 외상으로 인해서 뒷머리에 심한 흉터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절개술을 진행하기 힘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비절개 수술로 비교적 변형이 없고 전체적인 밀도에 큰 문제가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택적으로 뽑는 비절개 수술을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두피 탄력이 이제 관건이 될 수 있는데요. 두피 탄력이 적으면 저희가 절개술을 할 때 이제 폭을 조절해서 충분히 모발을 얻을 수 있는데 탄력이 아주 적으면 절제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겠죠. 따라서 모발량이 한계가 생기게 됩니다. 이식할 부위의 모발량에 비해서 얻는 모발이 너무 적다면 이때는 절개를 권해드리지 않고 비절개 수술을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는 이제 운동을 하는 분들, 운동선수분들처럼 쉴 수 있는 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는 기간이 있죠. 보통 수술 뒤에 저희가 적어도 2주 아니면 4주 정도는
가벼운 운동부터 심한 운동까지 좀 제한을 둡니다. 상처가 덜 회복되었기 때문에 힘든 운동 또 당겨지는 운동을 좀 하지 않도록 권해드리는데요. 직업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든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은 이제 비절개 수술을 하고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좀 더 빠른 시간에 원래 활동으로 이제 복귀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통증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 계시죠. 그 절개 통증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거나 아주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비절개 수술을 권해드리죠. 비절개 수술의 통증은 절개술에 비해서는 확실히 약하고 짧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모발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이렇게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발 사이에 기존 모발이 사라져서 특히 헤어라인 쪽 같은 경우는 주로 한 모발이 필요한 경우 또는 좀 더 부드러운 모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비절개 수술을 통해서 그러한 모낭 단위를 집중해서 채취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비절개 모낭 이식 수술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절개 모낭 이식 수술에서 얻는 모발 공여 부위는 절개술과 동일합니다. 절개술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절개술은 이제 봉합을 긴장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는 폭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비절개는 그러한 염려가 없죠. 그래서 비교적 넓은 범위를 택해서 모낭을 추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낭의 숫자 면에서는 절개술에 비해서 좀 융통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뽑고자 하는 모낭 단위의 크기, 또 모발의 굵기에 따라서 펀치 크기를 조절해서 저희가 이렇게 안전하게 최소한의 상처를 내면서 뽑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뽑을 때는 요 비절개 모발 이식도 확실히 흉터가 남기 때문에 일정한 패턴으로 남지 않도록 무작위, 형태가 없는 형태의 패턴으로 모발을 이제 추출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나중에 뒤에 뽑은 부위와 뽑지 않은 부위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훨씬 헤어스타일 하기가 좋습니다. 실제 수술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 후반 남성분인데요. 보시면 헤어라인도 약하고 정수리도 약합니다. 근데 이분의 주 목적은 헤어라인 보강이기 때문에 저희가 헤어라인 중앙 양쪽 M형 이렇게 세 부위를 이식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측정한 결과 이식 면적이 약 42제곱cm 정도 되죠. 여기에 저희가 1제곱cm당 이식할 어느 정도의 모발 양을 계산을 해서 곱하면은 이 정도 이식을 하면 되겠다, 이런 예측이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면 3,000모 전후가 나오겠습니다. 비절개 수술을 진행하고 또 이분은 수술 직후 사실 수술 며칠 전부터 약을 드시기 시작해서 수술 후 1년간 계속적으로 약을 드셨습니다. 수술 결과랑 약물 효과가 같이 나온 결과죠. 굉장히 좋은 결과죠. 탈모가 있었다고는 생각하기 힘든 결과입니다. 이렇게 다시 비교를 해보면은 헤어라인이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약 1,500 정도 모낭을 추출하였고요. 그래서 3,200모의 모발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식을 한 상태입니다. 흥미있게 보실 거는 정수리를 한번 보세요. 정수리는 수술 받은 부위가 아니죠. 약물의 효과입니다. 이와 같이 수술뿐만 아니라 약을 잘 드시면 수술을 하지 않은 부위도 같이 좋아져서 수술만 한 경우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 그런 느낌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비절개 모발 이식술을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 수술 후 통증이 확실히 적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처들이기 때문에 절개술에 비해서는 회복이 훨씬 빠르죠. 그리고 남는 흉터가 선으로 남는 게 아니고 점으로 해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덜 보이는 흉터를 남길 수 있겠습니다. 단지 수술 시간이 길고 또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비절개 모발 이식술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